자, 원익홀딩스 클로버. 예, 그다음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티스 SPG. 자, 로봇주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봇주들이 오늘 주가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앞에서 상승을 만들어냈던 구간과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좀 일정하게 패턴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중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의 조정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좀 지켜줬으면 했던 이 11선에 대한 이탈까지도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앞에서 올라오던 상승에 비하면은 지금 조정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이 로봇 섹터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다가 일정 구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또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었던 수급들의 이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즉, 더 이상 올라가는 상승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로봇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로봇 섹터는요. 가장 26년도에 큰 성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한 일정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책 사업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서 당장에 해야 되는 대응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일정 이런 것들 또한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다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원익홀딩스. 자, 지금 4거래 연속으로 계단식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원익홀딩스뿐만이 아니라 뭐 SPG라던가 클로봇이라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요. 앞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확실한 매집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올릴 당시에 나왔던 거래량과 지금 주가의 조정이 좀 크다라고는 하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이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상승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앞에 있는 물량에 대한 소화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원익호디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결국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안내를 해드린 게 불과 한 달 전이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 고점과 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장기화됐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은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어떤 누가 손실을 봅니까? 그 어떤 누가 수익을 못 챙겨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만들면서 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급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로봇주에서 또한 마찬가지라 어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만들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크기와 그 깊이와 그 모양이 다들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게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하면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고점 타이밍과 저점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는가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 있었던 흐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왜? 연말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항상 매년 첫째 주, 둘째 주에 진행이 되는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되는 CES. 사실 우리가 재작년에 23년도 10월에 상장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레인보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그때 엄청난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CES에서 막 혁신상을 수상을 했다. 이 CES에서 가장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가정용 로봇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로서 결국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이 어떤 거에 의해서 CES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로봇 관련 섹터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게도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포함이 된 상승이었는데, 이 CES가 이제는 뭡니까? 6일날 개최가 돼서 8일날 이제 폐장을 합니다.
예,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진짜 실적이 나오는 내용들,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거론되는 모멘텀들로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예요? 이런 기대감으로서 올라온 상승에 대해서 자, 가시화됐을 때 우리는 재료가 소멸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자, 일시적인 조정, 수급의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이 재료가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면은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중간에 빈 공백을 자, 굳이 건들 필요 없이 자, 매도를 하고 나는 떠나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거지만 자, 생각보다 그런 조정치가 사실 거래량은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언제든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뛰어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25년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모든 로봇주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자, SPG라던가 자, 로보티즈라던가 클로봇이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당연히 얘네들이 정말 중요한 25년도 이슈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25년도에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봇은요. 정말 우리 24년도, 23년도에 돈 먹는 하마라 그랬어요. 왜? 사실 우리가 이게 연구개발,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섹터다 보니까 사실상 매출이 나온다고 한들 이 매출이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죄다 적자였습니다. 예, 죄다 적자 기업이었고 실제로 뭐 삼성이 인수를 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적자였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자,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해가 언제였다? 바로 25년도였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자, 25년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잠정 실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실적은 언제가 나올 겁니까? 자,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자, 기업 설명회, 기업 IR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자, 실적들이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실적이 개별 종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요. 사실상 자, 매출액이 얼마나 늘었냐. 자,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영업이익이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5억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리고 자, 올해는 자 15억이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얼마나 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0억이 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죠. 예. 그런데 흑자에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5억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었는데 야, 요거를 이제는 자, 흑자 전환해서 자, 5억이 됐습니다. 똑같은 10억이 늘어났는데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를 더 높게 판단해요? 마이너스에서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이 시점이 이제는 뭐다? 밸류 체인이 변화하는 과정에 확실한 모멘텀이 쌓이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는 더 큰 호재로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25년도 로봇 섹터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원익고데스뿐만 아니라 단종모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일정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계속해서 떨어지느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빠르게 올라온 만큼 자, 주봉상의 지지가 어디서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자,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어디서든 지지만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자, 그 지지 구간의 바탕으로 뭐 해야 된다? 올라가는 추세로서의 전환을 잡아내야 된다. 내가 25년도에 로봇주들에게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좀 아쉬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저렴한 구간에 오게 되면은 자, 추가 매수를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의 상승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말에 클로봇이라던가 로보티즈라던가 SPG 놓치신 분들 정말 후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은 지금 자리도 뭐하다 매수로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나는 잘 보유를 저점에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자, 물량이 많습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자, 매수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매수 이게 뭐야 됩니까? 매수하고 위에서 잘 팔고 자, 매수하고 위에서 잘 팔고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유량이 추가 현금을 통해서 늘어나는 상황보다 비싸게 팔면서 저렴한 구간에서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면서 자, 보유량이 늘어나는 최종적인 매도 한참 뒤에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매도에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자, 리스크 없이 현금의 제초다 없이 리스크 없이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추세 매매에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 장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잡아내시기가 좀 힘들다라는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앞에서도 그랬듯
앞으로도 자 비쌀 때는 우리가 자 매도도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 자 매수가 정확하게 가격 말씀드릴 거예요. 매도가도 마찬가지로 가격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장중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영상만으로는 사실상 대응이 힘들어요. 수급이 쏠리는 자리에서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봤던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 영상으로 대응하다가는 타이밍 놓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더 확실한 방법인 자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이 문자는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보내드리는 거고 자 010-4920-8706번 여러분들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함께 대응을 할 때 썼던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요청을 남겨놓으시고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좋아요와 구독 요것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로봇 섹터는 어차피 동일한 반영 그리고 동일한 조정을 크게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한 묶음으로써 추적 관찰하다가 타이밍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단발적인 조정 구간에 자, 흔들리기보다는 이 다음 스텝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항상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 내가 자 저렴할 때 매수할 걸 후회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이제 수급들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가 싶었을 때 자 거기서 매수해버리게 되면은 자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지금과 같은 저렴한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의 시간과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거치고 다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26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 특례 상장이 가능한 섹터가 세 가지 나왔습니다. 뭐예요? AI 그리고 ESS 그 다음에 우주항공이죠. 요 세 가지가 특례 상장이 가능하다. 그 말은 뭐예요?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포함이 안 되네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어디에 포함돼요? AI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앞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25년도에는 26년도에는 뭐예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로봇이 그런 대체제로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로봇주의 대장 역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수급들이 이제 순환매로서 매수세가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상승의 초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상승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모든 로봇주 주주분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단기적인 관점 자 여러 거 이게 좀 세분화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말만 들으면 좀 어렵고 얘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다 확실한 가이던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타점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을 드리고 로봇 sek터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중장기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로봇주 끝까지 메우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다른 추천 좀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성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자 비중 너무 크게 들어가면 안 되는 소액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추천주를 가져왔어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어렵게 심사숙고 끝에 제가 발견해낸 종목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바로 이 히든주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통비율 자체가 32%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고요. 섹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온디바이스 AI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상황을 판단했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전체 상장 주식수가 3,600만 주인데 자, 그중에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상장될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거예요. 1,200만 주, 약 33%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 5%, 5배에서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1300%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분들께서 자, 이런 시비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시비를 발행을 해놨다라면요. 자, 이것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상승의 재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야, 이 종목이 24년도 11월부터 자 2월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야 5만 원도 안 하던 주식이요. 단 4개월 만에 35만 8,500원. 그 뒤에는 39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어요. 약 700%의 급등을 4개월 만에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 전체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였는데 반해서 전환 가능한 시비가 약 324만 주.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시비가 32%를 차지하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차트 또한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중환천사 소재도 보시게 되면은 자 6개월 만에 800%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미리 매집을 해놓은 이 CB 물량을 비싸게 팔기 위한 세력들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섹터를 달리해서도 이 CB는 항상 상승에 유효하게 작용을 해왔다. 자, 인벤티지에도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470%의 급등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것도 보니까 뭐다 이 당시에 전환 가능한 CB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더라. 예. 자, 이런 CB 플러스 테마까지 묶어버린다면은 엄청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상지건설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서 14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어요? 상한가만 몇 번 나왔습니까? 물론 이거는요 대선 테마와 엮이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자 CB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500% 급등.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CB 히든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정보점 물량에 대해서 더 큰 거래량으로 찍어 누르면서 매물 소화를 완료를 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작년 10월에 형성이 됐던 수많은 개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주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서 물량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얼마나 했다라고 했습니까? 1200만 주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접근성 좋은 동전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요거 지금 일부 소액으로도 여러분들 매집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도 확실한 수익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건데 자, 전부 다 그냥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찐 구독자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자 준비를 했고요. 예, 받아가시는 방법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때 사용하는 제 개인 번호 010-4920-8706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종목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진입을 언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플러스 추후에 나오게 되는 대응. 제가 단기적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 있지만 중장기로 가져가면은 수익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자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진입 탑정 이후에 나오는 대응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요거 남들이 매집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많이 담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빠르게 남겨주셔서요.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채프로였습니다.